어제 약속이 있어서 지인과 술을 한잔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사장님이 저한테 쪽지를 쓱 주시더군요.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윤석열의 고발 사주 왜 터져나왔을까 이야기입니다. 자, 뉴스버스에서 어제 윤석열 검찰이 국민의힘에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의 사람들을 고발해달라고 사주를 했다. 대박 기사가 떴습니다. 자, 이건 검찰 권력의 사유화, 자신의 정치 행보를 위한,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와이프, 장모를 지키기 위한 아주 질이 나쁜 범죄 행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뉴스버스는 많은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 증거는 도대체 어디서 확보할 수 있었을까? 이게 궁금해졌어요. 자, 어떤 증거 자료가 있었느냐? 고발장이죠. 고발인의 이름만 빠져있는 고발장, 그리고 실명까지 거론됐었던 판결문, 이런 증거들이 뉴스버스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증거들은 그렇다면 어디에 있었느냐? 국민의힘 쪽에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밖으로 나온 거예요. 뉴스버스 측이 이걸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증거는 국민의힘 측에서 제보를 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흘렸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흘렸다면 그건 국민의힘 쪽이다라는 것. 결국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국민의힘에 들어갔어요.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는 일이긴 했습니다. 왜냐면 박근혜를 감옥에 보낸 그런 사람이 국민의힘 대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윤석열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유경수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막 인사를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유경수 그림인가 사진에다가. 그것도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유경수 여사님, 제가 당신 딸내미를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입니다. 아이고, 인사드립니다. 윤석열입니다. 이러고 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자신이 한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의힘 밖에서 대권에 도전해도 될 일인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자신이 감옥에 집어넣은 박근혜 엄마한테 찾아가서 인사를 합니다. 표가 좋아. 표가 필요해. 내가 유경수에게 인사를 하면 묻지마 박근혜 신봉자들이 나에게 표를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박근혜와 박정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윤석열을 좋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상식과는 꽤나 벗어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이거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벌리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게 국민의힘에 들어가고 말도 안 되게 유경수에게 인사하고 이런 일들. 그러니까 윤석열이 어떤 철학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에 들어갔어요. 지금도 지지율은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를 앞두고 이런 대박 뉴스가 터졌다는 것. 이게 뭔가 생각하게 하잖아요. 결국은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 제거 작전에 들어간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자, 윤석열이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을 고발하라고 고발장까지 만들어서 국민의힘에 전달을 했으나 국민의힘은 이걸로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 카드를 쓰지 않았어요. 왜 안 썼을까? 나름대로의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걸 고발하게 되면 우리에게 유리할 수는 있으나 나중에 독이 될 확률이 있다. 이건 무리한 고발이다 라는 판단을 그 당시에 국민의힘, 미래통합당이었죠. 지도부는 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검찰의 고발 사주,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은 있었을 거란 얘기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자료를 흘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비정한 정치의 세계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 그리고 민주당의 경선 이런 걸 보고 있으면요. 야, 이게 아군이 더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정치가 정말 비정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준석이
원희룡과 통화할 때 다 정리된다라고 했었던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이거 아니야? 이 카드를 들고 있었던 건 아닐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자, 아직까지는 조중동이 본격적으로 참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역시나 조중동만 일면에 윤석열 기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문들은 전부 다 일면에 윤석열 기사가 올라갔는데 조중동은 안 올렸습니다. 그건 조중동이 여전히 간을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윤석열을 버리는 카드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판단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완전히 윤석열이 버림을 받게 되고 지지율이 조금만 더 떨어지면 조중동이 물고 뜯어서 윤석열을 완전히 용도 폐기 처분시킬 겁니다. 물론 윤석열을 용도 폐기시키면 그동안에 윤석열이 했었던 무리한 수사들이 전부 다 까발려지면서 조중동도 어느 정도 데미지를 입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다른 후보를 띄우기가 어려워. 조중동은 이번 대선 무조건 정권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 윤석열 용도 폐기에 역시 가장 무서운 분은 홍준표죠. 자, 홍준표 후보가 기자들을 불러놓고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대검 범죄정보분석관이라는 사람은 검찰총장 직속 보고기관이에요. 그걸 작성해서 김웅 의원한테 넘겨줬다고 하는데, 근데 서류도 봤어요. 총장의 양해 없이 가능했겠느냐. 우선 그게 문제가 되고, 또 총장이 양해 안 했다 이러면 어불성설이겠죠. 양해를 했다면 검찰총장으로서 아주 중차대한 잘못을 한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직접 밝혀야 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걸 내몰랐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박근혜 이재용 공범으로 묶을 때 윤석열 검사가 묵시적 청탁설로 묶었습니다. 그 수사기록상 기업선거 해달라고 봐달라고 이재용인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요청했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공소 사실에 넣고 재판까지 완成시켰냐. 묵시적 청탁설입니다. 말 안 해도 뻔하지 않느냐. 했겠지. 그거로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어요. 그게 묵시적 청탁설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법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거는 마치 궁예의 관시법이다. 그래 내가 비판을 했었는데, 내가 몰랐다 이래 하면 곤란하겠죠. 그럼 그 이론대로 하면 묵시적 지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제가 이야기하기보다도 윤석열 후보가 직접 해명하는 것이 맞겠다. 자, 우리 레드준표 형님의 저 이론, 묵시적 지시성이다. 알았으나 몰랐으나 둘 다 문제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 외통수예요, 외통수. 저분이 가끔 가다 옳은 소리를 해서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자,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을 정확하게 저격을 했어요. 박근혜 이재용 청탁한 사실이 없는데 윤석열은 묵시적 청탁성이다 라고 주장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냈다. 그렇다면 윤석열이도 묵시적 지시성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놀라운 논리예요. 빠져나갈 방법이 없네. 역시 레드준표 형님 날카로워요. 자, 윤석열이 검찰의 민낯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검찰이 진짜 깡패 집단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거예요. 이 일은 더 열심히 떠들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검찰의 민낯을 알게 되는데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약속이 있어서 지인과 술을 한잔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사장님이 저한테 쪽지를 쓱 주시더군요.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알아봐 주시는 것도 고마웠지만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시민들이 존재한다는 건 정말 큰 힘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쪽지 유튜브에 공개해도 되겠느냐 허락받았어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조국 전 장관님, 그 가족들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있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조금만 더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의 민낯이 이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깡패 같은 인간들이 법의 수호자랍시고 지네 마음대로 권력을 사유화해놓고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고발 사주권은 윤석열 게이트라고 명명해야 합니다. 그동안 검찰이 누렸던 무소불위의 권력, 그리고 그 권력을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했었던 깡패들, 이들을 단죄해야만 대한민국이 진짜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시민들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 우리가 힘내야 되겠죠. 더 힘내서 끝까지 싸워봅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